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듣는 이름. 재래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들린 한 이름. 그것이 40년 전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이름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시끄러운 시장 골목에서 들려온 작은 안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골목을 가르는 소리. 저는 그날 오전장을 보러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은빛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와 나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를 지났습니다. 두부 장수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상인이 부르는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걸렸습니다. 리나야, 리나야.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걸음을 멈추게 한 이름이었습니다. 리나. 그 이름은 40년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절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장. 오래전 호명. 그 이름을 부른 것은 과일 가게 상인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분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을 향해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나야, 손님 오셨어.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리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과일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상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과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 몇 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부르신 이름이 리나라고 하셨나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왜 그러세요? 딸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리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리나라는 분이 또 계신가요?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 이모 이름이 리나예요. 딸 이름을 이모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모분이 혹시 예전에 이 시장 근처에서 사셨나요? 상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어떻게 아세요? 3장. 조심스러운 질문.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때 리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상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이모가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리나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가끔 옛날 이야기 하실 때 항상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학교 끝나고 단골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던 이야기,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기다리던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리나와 함께 걷던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계세요. 자식들이 거기 있어서 몇 년 전에 내려가셨어요.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 전하고 지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리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락처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모 전화번호 드릴게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인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사장, 건너온 안부. 저는 과일을 계산하고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조금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리나는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리나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만에 안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리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리나야, 나야.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나가 말했습니다. 설마 너야? 제 이름을 부르는 리나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장 따뜻해진 발걸음. 저는 리나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 앞 벤치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리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찾아보려고 했어. 근데 연락처를 몰라서 그냥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으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
조카 딸 이름 지어준 카페에서 만나자. 리나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단골 카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카페가 있는지 몰랐지만 찾아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 꼭 만나자.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을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날 때 상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안부가 건너올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시장의 소음이 조금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름 한마디가 40년 만에 재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영숙이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리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로 웃고 있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영숙이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이 그랬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연히 제게 도착한 메모 한 장이 마음을 어떻게 건너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렇게 조용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문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래 손대지 않았던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한 조각이 함께 웃던 날들과 말없이 지나보낸 시간을 천천히 불러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